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암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잠을 주무시고 또 활력을 가질 수 있는지 수면과 피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관련 피로와 관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관련 피로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우리가 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 관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암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피로가 보통 우리가 뭐 잠을 잘 못 자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것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과 관련하여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피곤하거나 기진맥진한 느낌을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환우분들께서 경험을 하셔서 암 치료 중에는 약 30%에서 60% 사이의 환자분들이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피로를 느낀다고 하고요. 그래서 치료가 보통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점차 회복이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에서 한 30% 이상의 환자분에게서 피로가 지속된다고 하고요. 일부는 1년 이상, 때로는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 관련 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서 암 진단받기 이전에 느끼셨던 그런 피로보다 좀 더 심하고 그리고 좀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피로가 좀 쉰다든지 잠을 푹 자면은 좀 나아지는데 이런 암 관련 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로가 통증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단 몸이 무겁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증상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심각성에 비해서는 의사 선생님 만나서 논의할 때는 잘 얘기되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도 잘 호소하시지 않으시고 선생님도 따로 챙겨서 잘 물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어떤 증상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증상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체적 증상으로는 전신에 이제 힘이 떨어진 느낌, 그 다음에 몸이 무거운 느낌,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작은 일을 하고 나서도 기진맥진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도 따라서 개운치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증상도 동반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집중력과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도 떨어져서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한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뭐 내가 기억하려고 했던 어떤 목록들 몇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나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형태도 있어서 일상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흥미가 떨어져서 또 이거 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다음에 감정 변화도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울감이 동반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작은 일에도 쉽게 뭐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기복이 좀 많아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암 관련 피로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앞서 제가 또 일반적인 그런 운동이나 수면 부족과의 피로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일단 이 암 관련 피로는 암 혹은 치료와 관련된 요인이 깊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연구로는 염증 반응의 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몸에서 어떤 유해한 어떤 자극이라던가 어떤 감염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몸에서 소화해내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반응입니다. 그런데 암이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암 자체 혹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암세포 혹은 또 그 정상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염증 반응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이제 암을 가지고 있거나 암을 치료를 받는 동안 혹은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도 이 염증 반응이 굉장히 촉진되는 프로세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그 백혈구들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 매개인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비단 이제 그런 염증 반응만 촉진해서 뭐 이렇게 뭐 이 면역 반응이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어떤 피로감이라던가 뭐 그런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좀 핵심적인 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신체적인 요인과 정서행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암,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영양이 저하됐을 때 좀 더 취약할 수 있고요. 또 일부 피로를 더 많이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중에서도 그런 약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여러 그 부작용이나 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에서 쓰는 뭐 진통제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또 허약감을 더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암 치료 과정에서 신경내분비적인 이상이나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같은 것도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도 이제 알려져 있는 피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수술 때 피를 많이 흘리고 나서 피로가 심해졌다든지 아니면 조혈세포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서 좀 심각한 수준의 빈혈이 지속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피로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서행동적인 요인도 기여를 해서요. 일단 암 진단 이전에도 피로와 우울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이었으면 암 치료 중에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그 증상에도 사실 피로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울증의 여러 발생 기전이 피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이 없었지만 피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 덩달아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나 수면이 부족한 것도 기로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건 조금 인지적인 측면인데 나의 피로나 현재의 컨디션에 대해서 파국적으로 인식을 할수록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인식이 높을수록 또 피로가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 관련 피로를 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몇 가지를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 관련 피로는 뭐 약제 하나 혹은 내가 뭐 빈혈이 있어서 이런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암 환자분에게선 좀 드뭅니다.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더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각 개인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컨디션, 그리고 내가 어떠한 뭐 활동이나 어떠한 뭐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지,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혼자 지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매우 다르십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아지시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 수액 영양제를 한번 맞고 확 좋아진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무리한 계획을 좀 세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암 관련 피로의 핵심은 그 암과 암 관련 치료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촉진되는 프로세스에 지금 현재 놓여 있어서 피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을 촉진과 지속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신체적인 것, 행동적인 전략, 정서적인 전략 등 다양한 방법이 더해져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유용한 몸과 마음의 전략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과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 이제 권유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 피로에서 으뜸으로 언급이 되는 것은 운동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피로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운동이고 가장 많은 연구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뭐 어딘가에 운동복을 입고 나가서 혹은 헬스장에 가서 막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이거는 신체를 깨우고 좀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운동의 장점은 다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염증 반응을 좀 줄어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로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심폐지구력인데 심폐지구력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기 효능감.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난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운동 혹은 운동까지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몸을 좀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피로로 인한 고통이 이제 환자분들은 더 크시다 보니까 빨리 좋아지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안전에 문제가 될 때, 예를 들어 뼈저리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치료로 인해서 보행장애 등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운동의 강도를 좀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별로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운동해야지 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이나 피로가 더 나빠지는 그런 영향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그 내가 현재보다도 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더 나빠지는 경향을 또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 지칠 정도로 막 이렇게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도록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암 치료의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치료 중이거나 치료 직후인 경우는 몸이 좀 좋지 않거나 이제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특히 앞서 말씀드려 강조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무리한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치료 후 1년 정도 지나시면은 대부분 조금 몸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치료의 결과라든지 뭐 수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운동이 큰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시작하셔서 점점점 늘려가시는 스케줄을 짜셔도 되고요. 치료 5년 이후에는 거의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로가 많으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저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루 중에 우리가 피로가 항상 같은 강도로 쭉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보시고 그래도 가능한 내가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 활력이 넘칠 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물론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많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운동이 유산소,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 몸에 좋은 효과가 각각 상호보완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등을 좀 골고루 섞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환우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한 가지 정해서 한 2, 3개월 정도 가볍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2, 3개월 동안 좀 워밍업이 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는 이건 그 다음엔 이걸로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다음에 과정들이 조금 더 손에 잡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관련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뒤에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영양과 수면입니다. 그래서 영양은 뭐 다른 유튜브 강의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셔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열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양소,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미세 열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하게 불균형되게 섭취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그게 피로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많이 하는데 또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시면 특히 이제 체중 관리를 하실 때 그렇게 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피로감이 좀 나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뭐 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자체로 신체에 활력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양이 모두 중요합니다. 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입니다.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1시간을 따로 다룰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굉장히 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다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 없으셨지만 피로를 오래 반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지고 자꾸 짜증도 늘고 이렇게 되면서 우울증이
이어서 발병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을 하거나 뭐 식단을 조절하거나 수면을 잘 취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의욕이나 이제 그 흥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고 아니면 조금 쉽게 지금 많이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럴 경우엔 특히 좀 이런 정신 건강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상, 그리고 요가, 그리고 이제 복식호흡이나 근육을 풀어주는 것 같은 이완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자세히 다룰 수는 없는데 또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시니까 나에게 좀 맞는 편안한 것들을 꾸준히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피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이 피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이런 파국적인 생각을 좀 잘 올바르게 다루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도 피로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이해를 받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줄어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서 내가 직장은 지금 다닐 수 있지만 지금 간단한 집안일은 해볼 수 있어 라든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나는 점점점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도 이제 생활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치료 후에 처음에 몇 개월이나 1년, 2년 정도는 좀 많이 고생할 수 있지만 그때 나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 아까 말씀드린 뭐 내가 조금씩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거를 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거나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손이 저려서 설거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단한 방 정리나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예전보다 책은 좀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에도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약해지고 내가 피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암에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피곤한 거는 암을 치료하면서 2차적인 어떤 그런 후유증으로 내가 피곤해진 것이고 나는 그동안 암을 치료하기 최선을 다해왔어. 그래서 이 증상은 그냥 암이 나빠졌다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사실을 좀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가 매우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동원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더디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점점 심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활동 뒤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피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뭔가 신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네. 그리고 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굉장히 큰 경우. 그럴 때는 의료진의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그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증상과 그 다음에 그동안 치료받아왔던 암의 종류와 치료 방법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이분께는 좀 빈혈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이분께는 이런 항암제를 썼기 때문에 조금 그 후유증으로 좀 피로가 길게 갈 수 있겠다. 뭐 아니면 뭐 지금 항호르몬 문제를 드시고 있으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등등 좀 원인을 감별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맞게 적절한 이제 치료법을 제시를 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도 좀 일부는 다룰 수 있는데요. 이건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약물 치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피로에 영향을 주는 동반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수면, 통증,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것은 비교적 그렇게 약물 조절로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동반되어 있으면서 피로가 심하시다면 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로 자체가 너무 심할 때도 이제 피로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한 피로에는 크게 효과는 없고요. 중등도에서 아주 심한 정도의 이제 피로일 때 효과가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것은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나 모다피닐 같은 정신 자극제를 소량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암 관련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2탄에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